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양만대장 한사부입니다. 어떻게 주말도 잘들 보내셨나요? 또 역시나 집에서 방콕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위생과 건강에 좀 더 신경 쓰는 한 주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또 봄 대청소도 같이 하시면서 건강한 가정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요, 이제 진로가 뭐니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거꾸로 이런 형태로 제가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내용을 전달해 드려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진로가 뭐니라고 정해본 이유는 진로 교육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만큼이나 현실적으로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이 진로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저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죠.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좀 미리 깨닫고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등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의 진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정한 진로가 미래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평가해보고 좀 잘 가이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진로의 중요성은 다들 중요한 건 아시고 계시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아이들에게 설계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는 뭐 가이던스나 아니면 MBTI 아니면 뭐 홀랜드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일일이 다 상담을 해주기가 그러니까 그 서류로 출력을 해서 아이들 인편에 보내주시죠. 어머님들 그 교육 서류 어떻게 잘 읽어보고 계세요? 안 읽어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이가 꿈이 없다라고 해서 아이만 원망할 게 아니라 부모님도 책임이 일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선에서 아이들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아이들이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니면 사실 꿈은 있는데 내 꿈에 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꿈인데 의사가 되고 싶긴 하지만 내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미처 말을 못하는 경우의 아이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라는 것은 조기에 정하면 정할수록 더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더 좋은 진로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일단 정하고 나서 꿈은 바뀔 수 있죠. 그러면 그 바뀌어진 꿈에 맞춰진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진로 탐색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진로 탐색 프로세스를 알아보기 이전에 더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변화인데요.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든지 입시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식 중심으로만 좋은 인재를 선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역량을 갖추었느냐가 더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저희 여기 이 교육을 수강하시는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보통 시험 한 방으로 내 미래에 대한 길이 열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시험 한 과목 하나만 갖고는 나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할 거고요. 뭐 능력이라든지 태도 그리고 인성 이 모든 것들을 다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면접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좋은 인재라고 평가하지는 않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 집단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의과대학교 학장님께서 과거에 신문을 통해서 인터뷰하셨던 내용들인데요.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미래 의사는 신기술을 끌고 가는 지휘자를 맡아야 즉 수술을 잘하고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신기술을 끌고 나가는 지휘자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대학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화학과 관련된 쪽으로 공부를 하라라는 내용들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미 이렇게 교육 과정 자체를 개편을 해놨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 집단입니다. 심지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암기 잘하는 의사가 아닌 생각을 잘하는 의사를 키워내야 한다.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사를 키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대요. 제가 제 제자들에 의한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보통 수술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고 CT를 막 여러 명의 의사들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회의를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고민은 이제 앞으로 니네가 하지 마. 그런 수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방법은 컴퓨터가 대신 해줄 테니까 너네들은 앞으로 그 컴퓨터가 치료해준 방법과 수술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로 그런 인성을 갖춘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심지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도 개편을 했어요. 과거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죠. 즉 너네 우수한 애들끼리 경쟁하지 마. 그리고 학 과목에서도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등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의학 전문 기술만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의사가 아닌 인문학과 철학을 겸비한 사회성 있는 의사를 육성하도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도 교육 과정을 개편했고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 미국의 존슨앤존슨스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기기 또는 의약품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 과거에 세더스티스라는 수면 유도 마취용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로봇을 개발하고 나니까 마취과 의사 선생님에게 지불했던 급여가 10분의 1까지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즉 종합병원장님들에게는 희소식이었을 텐데요. 이 기계가 도입되니까 이제 일부 의사들이 이 기계가 이 로봇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직업을 침해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의 의사들이 이 존슨앤존슨에서 출시하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의약품들을 일제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괜히 이 기계를 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이 기업의 사업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폐지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철수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즉 그만큼 의료과학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직업세계를 침해하는 상황에 맞닿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비단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금융업계에서도 이미 왓슨이라는 AI 기술이 접합된 컴퓨터 과학 기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반대로 인해서 잠시 유보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직업인 만큼 아이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1회차, 2회차 교육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동아리를 가입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개별적으로 카카오톡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저 바빠 죽겠는 사람인데 그걸 다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하기가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진로가 어떤 진로냐가 설정이 되어져야 거기에 맞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진로와 내가 했던 노력 과정들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제가 어떤 노력들을 했었고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학이든 특목고든 또는 기업에 입사할 때의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적성을 파악한 이후에는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2개까지 끝났다. 그러면 미래 사회의 전망이 밝을 것인가 어두울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좀 봐야 되는데 이 역할을 바로 부모님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는 대학이라든지 학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네가 갖고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로 컨설팅의 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10대에는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민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 교육을 수강하시는 뭐 학종몽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 아이들을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 측에서 또는 저희 교육 측에서 다 검사를 진행해 드릴 거고, 또 거기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대1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불러서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그 결과지에 대해서 수능하시고 그 결과지에서 어떤 내용들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지를 보면 진로진학 로드맵을 저희가 좋게는 설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표 직군은 얘가 무엇이고요. 그래서 목표 직업은 이걸 희망한대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목표 학과는 이런 학과를 진학하고자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얘가 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이런 학교를 진학을 하기를 희망한대요 라는 내용들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아이가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자기 현재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실행 계획을 좀 짜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 월별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진행하는 4월, 6월, 9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중간이나 기말고사, 학교 내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덜 한다면 그 이외의 기간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봉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 또는 탐방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신 이후에 실제로 계획에 맞춰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실행한 이후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문서 양식을 통해서 내가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 보고서를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대치동이나 고액 컨설팅 기관에 맡기지 않으셔도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만 갖고 부족하니 다양한 독서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그런 교육 동영상 강좌들이 굉장히 잘 개설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가 K무크라는 사이트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 이후에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독서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바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문 스크랩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좋은 유튜브 교육 영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링크를 복사해서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짬짬이 시간을 내서 보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애들에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미래 직업이 과연 미래에는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인지 아니면 사라지게 될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직업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탐색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과거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하는 대상, 즉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던 뉴스 기사였던 것 같아요. 1위가 보시면 어디죠? 누구죠? 애석하게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랍니다. 즉 중학생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진로 고민을 엄마랑 가장 많이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현재 사회가 어떻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부지런히 홈쇼핑 사이트만 보실 게 아니라 미래 직업군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어머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 학과라든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 쪽에 아이들을 맡기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과랑 직업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러프하게 좀 적어봤어요. 일단 대학의 경우에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각 학부별로 관련 학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과를 선택하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바로 공무원이라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 직업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공무원 될 거예요 라고 얘기들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이때다 싶어서 이 표를 펼칩니다. 자, 국가
공무원 분야에도 이렇게 많은 분야의 공무원이 있다. 너는 그러면 어떤 분야의 특화된 공무원이 되고 싶니?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은 헐 네, 이런 대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국가를 끌어나가는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의 직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즉 그냥 단순히 공무원해서 뭐 편하게 먹고 살래요, 뭐 안 잘리고 살래요 이렇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국가 재정에 특화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고시를 통해 뭐 기획재정부에 입사하는 것이 뭐 저의 뭐 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좀 구체화된 로드맵을 얘기하실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또 많이 나오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CEO라고 그러니까 즉 최고경영자를 많이 써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빠가 뭐 삼성의 이 땡땡 또는 뭐 LG의 구 땡땡이면 바로 우리가 사업체를 차려서 뭐 CEO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CEO가 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CEO 분야에서도 CEO가 있고 CTO, CIO, CMO가 있다. 그래서 경영관리, 기획개발, 개발, 디자인센터, 마케팅 사업부가 있는데 너는 어떤 분야에 특화된 뭐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내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섹터를 정해보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뭐냐면 포브스에서 작년에 세계 100대 기업에 대한 순위를 조사했던 결과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1위 저기 보시면 ICBC라고 보이시나요? 저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혹시? 네, 금융기관입니다. 중국의 중국공상은행이라는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금융기업이죠. 그리고 뭐 2위 JP모건, 뭐 3위 은행, 4위 은행, 5위 은행, 그러니까 즉 1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금융기업이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그다음에 뭐 7위 보험기업이니까 뭐 금융기업으로 빠질 수 있겠죠. 은행, 그다음에 이건 석유화학기업, 그다음에 웰스파고는 미국의 그 다국적 금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상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위로 보이시는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석유화학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AT&T는 미국의 그 정보통신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 그 다음에 뭐 은행,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알파벳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그 구글 아시죠? 네. 구글에서 자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이란 그룹은 구글을 포함한 그 자회사를 포함한 그 기업의 집단 이름이 알파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회사, 그 다음에 석유화학 기업, 그 다음에 버라이즌이라는 미국의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21위부터 40위까지도 보시면 뭐 금융 또는 뭐 석유화학 또는 뭐 유통 또는 뭐 이렇게 자동차, 다임러 같은 경우가 그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고 평가받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죠?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다임러라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뭐 우리나라 제일동포인 손정희 회장이 계신 기업으로서 처음엔 IT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투자 기업으로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즉 1위부터 40위를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 보면 첫 번째는 금융 투자 기업들이 가장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석유화학 기업, 세 번째는 뭐 정보 또는 뭐 전자, 뭐 IT 기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동차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선생님 저는 로봇공학자가 돼서 제가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 회사를 차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표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다면 요즘은 이런 금융 투자 기업들에서 좀 좋은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회사를 아예 그냥 사버린단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사서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26위에 해당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해서 그 세계 최고의 부호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이 1970년인가 60년대 그 섬유 기업이었던 회사를 인수했던 거예요. 그 인수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CEO를 맡으면서 다양한 투자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투자 금융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바로 벅셔 해서웨이 같은 금융기업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이과로 가야지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과로만 갈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 순위를 딱 봤더니 뭐 금융 또는 석유화학 또는 IT, 자동차 뭐 이런 그룹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내가 대학에서는 금융 쪽을 한번 전공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적어도 영어와 중국어 정도는 내가 마스터를 해놔야겠다라고 미리 좀 깨우치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드렸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래 직업의 안정성에 있어서는요, 앞으로 뭐 신문 지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 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들은 아마 거의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미래 직업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들로 한다면 인간의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는 뭐 예를 들어 경영 또는 마케팅 또는 뭐 대표적인 직업은 PD를 될 수 있겠죠. 또한 감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있겠죠. 음악 작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가, 미술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사회에 꼭 필요한, 즉 공공의 이익에 꼭 필요한 뭐 교사라든지 간호사, 뭐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죠. 이런 직군들은 미래에도 안정성을 찾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고용의 미래라는 책이었나 논문이었는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발표했었어요. 2010년 미국에 존재한 기업군 가운데 많게는 47%까지 자동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현존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과거에 분포도가 높은 군들이 바로 미래 자동화로 대체될 군이라는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군들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이 바로 서비스 직군들은 많이 자동화로 대체될 거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기된 분들, 이거는 지금 영업관리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사라지게 될 거고, 이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들, 사무관리직에 대한 부분들 또한 컴퓨터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우리 현실 생활에도 밀접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를 먹으러 뭐 옆에 있는 어디를 갔어요. 갔더니 과거에는 점원이 주문을 받고 뭐 돈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점원은 없죠. 그래서 멀쩡한 뭐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버거를 클릭을 하면 결제를 하고, 그러면 결제를 하면 그 주문표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주문한 음식이 숫자를 통해 차인배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내가 그 음식을 갖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쓰레기는 알아서 치우고 돌려놓는 시스템, 즉 사람이 없이도 가게가 운영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이미 현실을 통해 접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정의해 봤을 때 저는 딱 이 두 가지로만 압축해도 그래도 충분하다. 첫 번째가 저는 그 ICT 컨버전스라고 해서 I는 인포메이션 정보의 약자고요. C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의 약자, T는 테크놀로지 즉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그런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상품들이 출시가 될 거다. 이미 뭐 나와 있지만 IT와 자동차의 기술이 결합돼서 무인자동차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와 뭐 의료 시스템이 융합돼서 뭐 예를 들어서 왓슨이라든지 이런 지금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미 상용화가 들어갔는데 그런 시스템도 이미 개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IT 기술과 뭐 교육이 뭐 융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학교를 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IT 기술과 모두 접목이 된다면 새로운 직군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제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정해봤어요. 말 그대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중에서도 저는 특히 아까도 제가 어떤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중국어와 영어는 앞으로 세계 필수 공용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까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을 보더라도 50% 이상은 미국에 존재하는 기업이고요. 보통 요즘이야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조금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6% 정도의 100대 기업은 또 중국에서 갖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권 경제와 영어권 경제로만 앞으로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 또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나갔을 때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ICT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직업군 또는 기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무인 자동차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사람이 굳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삶을 참 윤택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운전을 하는 동안 앞으로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한 자세 또는 좀 편안한 방법으로 이동을 하려고 들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시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내가 잠을 푹 숙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아마 바뀌지 않을 것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동하는 중간에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그 영화를 결제를 해서 내가 이동하는 중간에 영화를 얼마든지 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기술은 발전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존하는 직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무인자동차 시스템이 개발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자동차를 굳이 내가 소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자동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택시만 불러도 그 택시 안에서 내가 잠도 잘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동차를 내가 소유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할 것 같고요. 또한 이동하는 동안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굳이 내가 호텔에 가서 아니면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자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이동지까지 하는 숙면을 취하고 얼마든지 굳이 호텔을 가지 않고서도 제가 여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됨과 동시에, 또 무인자동차 시스템은 아무래도 컴퓨터들이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안정성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보험업계에 대한 생태계도 아마 변화되지 않을까. 또한 자동차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고장이 나야 자동차 정비업소들은 좀 돈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정비업소 역시도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우버 택시 다들 들어보셨죠? 이 우버가 나오자마자 기존의 택시 기사들이 가장 반발들을 많이 했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아직 우버를 못 쓰고 있지만 우버를 벤치마킹했던 회사가 바로 저는 카카오택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직업 세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우리 아이들 직업 또한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TV 광고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유가 떨어진 것 같아요. 우유 주문해드릴까요? 라는 그런 광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된 상품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D 프린팅, 로봇, 드론 같은 경우의 개발로 인해서도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분야가 헬스케어 분야에까지도 발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관심을 갖는다면 내 미래 비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제가 두 번째로 아까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세계화입니다.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4개의 거대 공룡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G는 구글의 약자고요. A는 애플의 약자, F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A는 아마존의 약자입니다. 이 4개의 그룹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중국의 급부상입니다. 아마존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는 회사겠죠. 알리바바라고 해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회사라는 부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레노버라든지 텐센트 같은 IT 또는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검색 포털로 가장 큰 사이트가 네이버, 다음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중국어를 기반으로 한 검색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규모 면에서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대한 검색 포털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같은 뭐 전기전자 통신 그룹을 그러니까 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급부상함에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됐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급부상하면 가장 견제할 국가가 어디겠을까요? 바로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이 좀 저자세로서 미국에 발을 맞춰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인구수가 그만큼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평생 직장에 고용이 있는 그러니까 종업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고용인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드러났지만 굳이 내가 회사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도 자택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미래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럼 우리 아이들이 미래 직업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제 객관적인 생각이기도 하면서 또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업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 또는 공학 또는 의학학 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사회라든지 인문 쪽 분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학과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자연이나 공과대학을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물론 공학이나 의학 파트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적이죠. 다른 학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지만 내가 수학을 못한다는 이유로 내가 내 미래 직업까지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학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수학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내가 수학에 대한 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공부해갔으면 좋겠다. 특히 자연과학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자연계열을 뭐 얘기하자면 뭐 생물, 지질, 물리, 뭐 수학, 천문 이런 기초의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되게 간단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물리, 화학, 생물, 화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는 분야별 주요 과제 연구를 내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사부가 제가 48개 학과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학과별로 어떠한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제가 다 만들어 놓고 그 자료들 어머님 드렸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는 우리 어머님들은 제가 드린 자료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10대 아이들이 꼭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저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는 학과들이 분야가 있다면 컴퓨터공학, 기계항공, 화생명공학, 건설환경, 에너지, 조선해양, 전기전자, 소재공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학과들은요, 또는 전공 분야는요, 소위 우리가 전공 깡패라고도 부릅니다. 즉, 이 출신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취업에 있어서는 큰 걱정이 없는 학문 분야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요, 주요 전기전자 하드웨어 제품을 이용한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동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 동아리, 프로그래밍 동아리, 드론 로봇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꿈과 관련된 활동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기계항공 파트다. 요즘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항공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드론, 로봇, 무인 자동차 등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 수학,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쪽을 진출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동아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설 환경 분야도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마인크래프트, 뭐 세계 주요 건축물 연구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물리 수학 동아리를 통해 내가 이 진로에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걸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인데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화석연료, 원자력, 태양에너지 등 연구를 비교하는 거라든지 뭐 기후변화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물리화학 관련된 기초 교과목 동아리 활동들을 한다는 것 또한 내가 이 진로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도요, 뭐 3D 프린터 동아리라든지 물리화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내가 이 진로에 대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생명, 정말 취업 깡패입니다. 없어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생명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물리화학 동아리를 들어간다라든지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팁. 자, 올해 2학년 아이들부터 약대를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를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왜 이 학과가 경쟁력 있는 학과일지 좀 더 약대 선발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볼 학과들이 바로 화학이나 생명학과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따로 찾아오시면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여전히 인기 뭐 뛰어나지만 앞으로도 뛰어나가는 바로 컴퓨터 공학 관련된 학과들이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중요한 학과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해양공학 분야에 있어서도 저는 미래의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요, 뭐 일단 화학생물 동아리 같은 거 하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봉사라든지 동물보호 관련 동아리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업도 요즘은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나갔을 때는 내가 참 이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미래 훌륭한 직업군들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열에 대한 미래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회계열이란,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란 인간이 사회를 만들면서 생겨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뭐 법, 정치, 외교, 경영, 경제, 언론, 사회, 행정 이런 분야를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진로와 전망으로서는 뭐 행정, 경제, 경영, 정치, 외교, 재무, 법, 회계, 언론, 신문방송 이런 분야가 대표적인 분야라는 점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법, 정치, 외교, 행정, 경제 분야를 만약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뭐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놓는 것도 내가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다. 또는 뭐 각 분야별 뭐 핵심 이슈들에 대한 뭐 토론 활동들을 하는 것도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무나 경영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명절 때 뭐 용돈 받잖아요. 그 용돈을 받아서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우리 10대 때 아이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주식이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인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진출 분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학의 진로를 굳이 뽑자면 문사철, 심리, 예술 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직 또는 기업의 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 또는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방송, 언론, 뭐 PD, 기자 그리고 영화 게임 분야에서 감독, PD, 뭐 드라마 작가, 웹툰 작가, 1인칭 작가 이런 분야로 인한 진출 분야가 그나마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세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받기 희망하신다면 우리 유튜브에 맥티스를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강천 실장님께서 뭐 학종맘 3기 2회차 수업 1부, 2부 이렇게 총 2부로 나눠서 진로와 관련된 동영상을 찍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교육을 희망하신다면 이 교육 들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는 건 필수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 좋으련만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좀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힘내라 대구! 힘내라 대한민국! 네, 우리 국민들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뭐 이보다 더한 위기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잘 극복했던 선례가 있고요. 이 위기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겁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서로 주변 사람들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불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감 넣어주실 수 있는 우리 학종맘 어머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교육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 갖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